어머니가 제 아버지를 죽였다는 증거, 오늘 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주하늘이 그 말을 서류철과 함께 식탁 위에 내리치는 순간 종이가 터지듯 부딪히는 소리가 집 안가득 울렸고 정원은 바로 옆에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단순히 집안 싸움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는 진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는데요. 혹시 이게 어디까지 터지고 어디까지 무너질지 끝까지 놓치고 싶지 않다면 이 이야기를 잠깐 멈추기 전에 마음속으로라도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주하늘이 내리친 서류철 위로 메모와 오래된 종이들이 조금씩 밀려나오며 세 사람 사이에서 공기보다 더 무거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공난숙은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한 채 서류철을 바라보다가 그 안에 자신이 평생 숨겨온 죄가 그대로 담겨 있다는 듯 눈을 크게 떨었습니다. 정원은 이 둘 사이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정도였지만 지금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걸 직감하고 조용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거 어디서 가져온 거냐?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작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디서 가져왔냐고요? 주하늘이 가볍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방 옷장 맨 위 잘 안 열리는 문 있죠? 그 안에 있었어요. 먼지가 한 뼘은 쌓여 있었더라고요. 원래 필요 없는 건 그렇게 숨기지 않죠. 숨기고 싶은 것들이나 그렇게 숨기죠. 정원은 그 말에 몇 시간 전 장면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오후 갑자기 주하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원 씨, 오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처음엔 단순한 부탁인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 주하늘 표정이 이미 굳어 있었고 손에는 낡은 장갑까지 들고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정원이 묻자 주하늘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어머니가 숨겨둔 게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걸 다 찾아보려고요. 혼자서는 자신이 없어서요. 정원은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쪽이 같이 울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 역시 아버지 차기범의 죽음 앞에서 한 번도 제대로 서본 적이 없었고 그 문을 다시 여는 게 무섭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은 그런 마음을 숨긴 채 집을 뒤지기 시작했고 옷장문을 열고 오래된 상자를 내려놓는 동안 방 안에는 이상할 만큼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주하늘이 갑자기 멈춰 선 상자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주상철 사고 기록이라고 적혀있는 상자였죠. 정원은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는 걸 느꼈습니다. 열어볼까요? 오늘 아니면 못 열어요. 상자를 열자마자 맨 위에서 삐뚤한 글씨의 메모가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날 위협하고 있다. 오늘 공난숙을 만나기로 했다. 무슨 일 생기면 하늘을 부탁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방 안 공기가 완전히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메모를 지금 식탁 위에 올려놓고 주하늘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메모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입니다. 여기 왜 공난숙을 만나러 간다고 적혀 있는 겁니까? 공난숙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이어 부정하려는 표정이 올라왔습니다. 그건 그땐 오해요? 주하늘이 메모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 기록은요? 참고인 공난숙. 왜 어머니 이름이 제 아버지 사건에 올라와 있죠? 정원은 기록을 함께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추락 위치 불명확, 목격자 진술 삭제, 추가 소환 필요 미이행. 이 단어 하나하나가 자신 아버지 차기범 사건과도 묘하게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아, 그땐 정말 복잡했어. 공난숙이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황이 그런 게 아니었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건. 그럼 제가 뭘 생각하는데요? 주하늘의 목소리가 높지도 않은데 칼처럼 서늘했습니다. 아버지가 공난숙을 만나러 갔다고 적어놨고 사건 서류에 어머니 이름이 올라가 있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에 제 이름까지 적혀 있는데 그게 왜 오해입니까? 정원은 공난숙의 눈빛을 보면서 이 사람이 평생 피하고 싶어 했던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정원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공난숙 씨, 저도 오늘 알았어요. 주상철 씨 사건이랑 제 아버지 차기범 씨 사건이 같은 날이라는 걸요.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공난숙은 정원을 바라보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 이름도 그날 서류에 있었지. 정원은 심장이 멎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요? 제 아버지가 왜 그날 기록에 올라가 있어야 했던 건데요. 공난숙은 마치 오래된 고백을 끄집어내야 하는 사람처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같이 있었어. 주상철도 내 아버지 차기범도. 정원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두 분이 같이요? 둘은 서로 믿을 수 있는 사이였지. 그래서 일이 틀어지면 서로를 보호하려고 현장에 같이 나갔던 거야. 근데 일이 완전히 망가졌고
그 사람이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했던 거지. 주하늘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요? 공난숙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말하면 우리 셋 다 위험해진다. 진짜로 그래. 그 사람은 건양을 구름 위에서도 내려다볼 수 있는 사람이고 지금도 우릴 보고 있을 수도 있어. 정원은 그 말에 본능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 이상하게 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요. 정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두 분 모두 같은 사람에게 당했다는 게 점점 명확해지는데 그 사람을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게 더 위험하지 않나요? 주하늘이 정원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맞아요. 제가 아버지 죽음을 사고라고 믿는 동안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숨긴 진실도 제 인생도 다 그 사람 마음대로 휘둘렸다는 건데 저는 이제 더 못 참겠습니다. 공난숙은 그 눈빛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하늘아, 내가 들으면 날 죽이고 싶어질 거야. 나중 문제고요. 주하늘이 아주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진실부터 듣겠습니다. 한참을 버티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현장에서 건양 로고가 적힌 고급 승용차가 있었다. 정원과 주하늘은 동시에 침을 삼켰습니다. 내 아버지가랑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하던 남자였어. 지금이라도 입 닫으면 살려주겠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지. 정원이 기록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거 사라졌던 목격자 진술과 일치하네요. 그래. 그 진술은 사건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록에서 사라졌어. 대신 건양에서 자리를 바꿔 앉은 사람이 생겼지. 정원의 머릿속에 이름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진태석. 공난숙은 직접 고개를 끄덕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보다 더 강력한 확신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진태석이라는 이름, 동시에 회사 단톡방 메시지, 주영채 대표실 호출. 정원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건양 쪽에서도 무슨 일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정원은 통화를 거절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은 여기부터 끝내야겠어요. 실제로 그 시각 건양 회장실에서는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 USB 다 보셨습니까? 주영채가 은근히 미소를 띠며 책상 위에 USB를 올려두었습니다. 진태석은 USB를 손가락으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봤다. 갤러리 계단 영상. 누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다 있더군. 그 뒤에 들어가는 음성은요? 주영채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거 대표님만 아는 목소리 아닙니까? 진태석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이걸로 나를 흔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흔들 생각 없고요. 거래하자는 거죠. 주영채가 비스듬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원, 그 여자 세훈 옆에서 떼어내주세요. 건양 며느리 자리는 원래 제 자리였고 대표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있으면 대표님 일 처리 훨씬 수월하다는 거. 그래서 USB는 대표님 손에 계속 있게 해드리죠. 복도 끝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공난숙은 숨을 비죽 삼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진태석 옆에 붙이려고 했던 건데 이제는 나도 못 건드리는 사람이 됐네. 그 시각 다시 정원 집 안에서는 차기범의 상자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정원이 떨리는 손으로 첫 문서를 펼쳤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당했다. 조심해라. 이름을 쓸 수가 없다. 이거 아버지 글씨죠. 그래.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적은 말이었어. 주하늘이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버지 노트에도 똑같이 적혀 있었어요. 같은 사람, 이름을 쓸 수 없다. 두 분이 같은 사람을 말한 거죠. 정원은 손끝이 저릿해지는 걸 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 두 아버지를 죽게 만든 그 사람,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다. 바로 그 순간 정원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낯선 번호, 문자 한 줄. 그 사람을 찾지 마라. 두 아버지면 충분하지 않았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또 한 줄. 다음은 너희 둘이다. 차정원, 주하늘. 정원은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하늘씨, 이거 우리 이름까지 알고 있어요. 주하늘은 문자를 본 뒤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도요. 여기서 멈추면 그 사람이 이긴 겁니다. 저는 못 멈춥니다. 정원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는 순간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첫 신호가 건양 회장실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이 오래된 번호가 적힌 비밀 전화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 이름 아직 아무도 모르게 막아놔야 한다. 알지? 낮고 서늘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없는 그 사람의 그림자가 두 집안 위로 길게 드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52화는 이렇게 끝났지만 단 한 사람의 이름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가 더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혹시 당신이 지금까지 한 줄도 놓치지 않고 따라오고 있다면 다음 회가 더 세게 터질 예정이니까 이쯤에서 구독은 필수입니다.